정시의 사주명리 제48강. 오늘은 육식갑자 중 16번째인 기묘일주입니다. 기묘일에 태어난 사람은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기묘일주입니다. 정관과 지지가 전부 음으로 이루어진 기묘일주는 묘가 기토에서는 편관이 되면서 12운성으로서는 병지에 놓이고, 그리고 12신살로서는 역마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묘는 자오 묘유의 왕지 중에 하나인 자로서 지장간에는 갑과 을이 자리하고 있는데, 갑은 기토에서 정관이 되면서 제왕지가 되고, 그리고 을목은 편관이 되어서 근록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럼 기묘의 각각의 하나하나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토는 섭토이며, 그리고 무토는 건토입니다. 기토는 땅의 껍질이며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무토일간은 굼뜬 편이지만은 기토는 대체로 날렵한 편입니다. 기토는 내실을 다지지만은 무토는 외부의 움직임을 관장합니다. 그리고 기토인 사람이 아파트에 관심을 둔다면은 무토인 사람은 넓은 땅에 관심을 둡니다. 기토는 역마성으로서 하늘에서는 쉼없이 움직이는 구름입니다. 한편 기토는 오리이며, 오리는 하늘과 땅과 물 어디에서든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기토 오리인 사람은 심화된 전공은 없지만은, 그러니까 깊이 있는 전공은 없지만은 모르는 게 없는 팔방미인입니다. 다양하게 한다는 거죠, 기토인 사람은. 또 기토를 절지 동물인 개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개는 껍질이 딱딱하여서 강단으로 뭉쳐져 고집을 부릴 것 같지만은 속은 대부분 비어 있어서 유연성이 있는 무장공자라고도 합니다. 장이 없는 거라는 거죠. 장이 없는 공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는 용왕님 앞에서도 횡횡사해하는 변함없는 깡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성을 나타내는 거죠. 횡행, 옆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횡행사해한다는 것은. 그리고 기토는 예민하여서 위험을 미리 감지할 수 있는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또 기토는 넘어지기를 잘 하여서 다치기 쉬운 곡각살이기도 합니다. 또 기토는 이어지는 글자의 모양처럼, 글자가 전부 이어져 있죠. 기토는 전부 이어져 있기 때문에 처럼 끈질기고, 또 집게발처럼 성질 있는 모습으로서 집게발을 기토가 가졌다는 것은 성질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질이 있는 모습으로서 습한 것은 잊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 후에도 표출하는 사람입니다. 기토의 글자는 절이나 불교를 나타내는 만자만의자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기토 일간을 쓰는 사람들은 종교를 믿는 사람이 많고 종교와 관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토인 사람이 매화역수로서 수리로 따졌을 때 삼수리에 해당한다면은, 삼수리는 즉 기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토 일간은 종교성이 엄청 강한 사람으로서 사이비 종교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또 묘목은 경림으로 아름다운 숲이며, 또 묘목은 꽃이며 바람으로 원예 작물의 직업물상이기도 하고, 또 묘는 무엇이든 많고 복잡할 때는 분리와 갈라짐과 독립성, 그리고 깨어지는, 즉 천파성이기도 합니다. 파성이라는 거죠. 깨어짐.
사람과의 관계는 물론이며 일간 밑에 자리하여 기묘일주는 배우자와의 깨어짐, 즉 갈라짐, 이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묘목의 자형은 글자의 모양은 자궁을 의미하여서 잉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묘의 자가 형충을 당하면은 유산과 낙태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기묘일주는 단장관이라는 살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즉 단장관은 장이 끊어질 듯 아픈 증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보, 을미, 병진, 정사, 기묘, 지금 하고 있는 기묘죠. 기묘, 일주, 경인, 개축의 사람이며 즉 대장이나 소장이 약하여서 일어나는 질환이기 때문에 특별히 장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합니다. 기묘일주는 진신 중의 하나이며 진신이 4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이며 편관으로서 남의 간섭을 엄청 싫어하기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 진신은 4개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진신은 60갑자를 15개씩 나누어서 4그룹이 되는데 4그룹에서 처음 시작하는 날을 전부 진신일로 정합니다. 그리고 처음이니까 갑자부터 시작하니까 첫 번째 갑자, 그리고 16번째인 경진일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31번째에 해당하는 을미일에 태어난 사람, 그리고 46번째인 경술일에 태어난 사람은 전부 진신일에 태어나게 되는 사람입니다. 또 진신일에 태어나게 되면은 문장력이 뛰어나서 작가로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기묘일주는 관인 배우자는 병궁에 놓여서 실제로 아플 수도 있으며 또 병지가 12신살로서는 역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남편과 인연하거나 멀리 있는 남편과 인연에 혼인할 수도 있고 같은 직장인과 또 인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행 중에 만난 인연일 수도 있습니다. 또 기묘일주는 초원의 구름에 비유되기도 하고 을목 바람에 의하여 흩어지는 기토 구름에 비유하여서 구름이 시시각각 변하기에 심적인 변화와 변덕은 좀 있는 편에 속합니다. 기묘일주의 어떤 성향이죠. 또 기묘일주는 토와 목의 상하가 바뀐 모습입니다. 기묘일주는 땅이 위에 있고 목이 땅 밑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뀌었다는 거죠. 바뀐 모습이라는 거죠. 바뀐 모습이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을 때때로 나타내기도 하고 또 땅속에 있는 어린 묘목이라는 거죠. 어린 싹으로서 세상 물정 파악이 더딘 사람이며 편관으로 주의와 융화하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또 기묘가 신약할 때는 기묘일주가 신약할 때 그러니까 자기의 세력이 없을 때겠죠. 신약할 때는 편관의 본성을 드러내어서 편관이 기고만장하지만 기토가 신강할 때죠. 기토가 세력을 얻었을 때는 세력이 없거나 아니면 또 제살이 된다면은 지수가 제살된다면은 이게 편관이 묘유충으로 유가 있을 때 이야기겠죠. 유가 있어서 제살이 된다면 완전히 꼬리를 내리는 공처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묘일주는 편관으로서 자존심과 명예욕이 강하며 그리고 꼼꼼하기도 하지만 자상한 면을 갖추고 있습니다. 기묘는 곡각살과 현침이 겹치는 일주로서 남을 위하여 덕을 쌓는 것이 자기를 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하고 그리하여 신액을 면할 수 있습니다.
기묘일주는 상격과 하격의 차이가 많이 나는 명조로서 상격이 되면은 평관을 이용한 권력기관이나 의료계 그리고 의학계에서 대성할 수 있지만은 형충 등으로 인하여 격이 떨어지면은 건달이나 불량배로 전락하여서 주먹을 쓰기 쉬운 사람이 되어 처에게도 폭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됩니다. 남자의 명이라면은 이성인 관계가 좀 복잡하며 없어도 화려함을 찾습니다. 사주 자체가 제왕한 경우라면은 과건이 처에게로 이양되어 공처가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악처로 인해서 고생하게 됩니다. 여자의 명은 지장간에 정평관을 두어서 인연이 한 번으로 남자의 인연이겠죠. 남자의 인연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혼이면은 중혼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혼이면은 배우자와 인연이 약하여서 오래가지 못하고 정부를 두기도 합니다. 직업으로는 의사나 간호사, 여자의 직업이죠. 그러니까 의사, 간호사, 궁, 경, 검, 교육계, 그리고 예능계에 업을 둔다면은 업상이 대체되어서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기도 합니다. 또 여명으로서 합격이 되면은 배우자를 잘못 만나서 폭력이나 배신을 당할 수 있지만은 이혼하고자 해도 각기 합의되어 있는 명조이기 때문에 지장간하고 합의되어 있다는 거죠. 있는 명조이기 때문에 선뜻 도장을 찍어 주질 않습니다. 기묘일주는 유랑과 그렇게 나이 작은 신랑과 인연이 되기도 하고 나이 차가 엄청 많은 사람과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기묘일주에서 묘인 토끼는 야산이나 들판에 나와 있는 자유분방한 토끼입니다. 들판이라서 넓은 곳에서는 식욕이 풍부하여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묘의 사람이 토끼처럼 갇히게 된다면은, 그렇게 집에 있다면은 옆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부부간의 소통이 없어지니 냉랭해져 갑니다. 일반적으로 기묘일주는 자식을 얻고 붙드는 부부가 한 곳에 있어도 남남처럼 지낼 확률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더구나 여명은 지장간 간살 혼잡으로서 지장간에 각과 을이 있어, 그러니까 간살 혼잡이라는 거죠. 간살 혼잡으로서 구설수와 일탈의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유의 지지로 이루어진 일간도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자식을 낳고부터 헤어지기 쉽다고 하여서 덕자부별이라고 합니다. 덕자부별입니다. 또 기묘일주는 수나 화를 명식에 갖추어야 삶이 편안해지는 일간으로서 격이 높아집니다. 수화가 반드시 갖추어져야 격이 높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렇지 못한다면은 일간만으로 보았을 때는 평관으로서 성정이 강성인 사람이고 예민하고 또 도화살로서 자기를 내 보이려는 성향과 왕지로서 자오묘유 중에 하나의 글자 묘에 속하죠. 그래서 왕지로서 자기가 최고인 양 주위의 시선에 별로 개의치 않는 막무가내 형이며 옹고집의 형이 되기도 합니다. 또 기묘일주가 여자의 명이라면 지장간에 있는 간목인 정관과 암합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운에서 간목이 온다면은 행운의 합으로서 미혼이라면은 혼인이 될 것이며, 또 기혼이라면은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은 명합으로서 일탈이 의심되는 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기묘일주에게는 구추방해살이 있습니다. 구추방해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기묘일주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구추는 9가지의 추한 일을 당하거나 또 매사에 방해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말합니다. 구추는 주색 잡기로 화류계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연인을 잘못 선택하여서 망신을 당하기도 하고 세컨드의 삶이 되어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방해는 화를 참지 못해서 남을 해하게 된다는 살로서 자기의 처지만을 생각하는 왕지의 속성이 잘못 발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추방해가 기문과 합해지면은 일상적인 범위를 벗어나서 특정인을 대상으로 무차별한 끔찍한 사건을 만들어서 사회를 놀라기도 합니다. 구추방해살은 임자, 임오, 무자, 무오, 기묘, 기유, 을묘, 을유, 신유, 신묘이며 기문관살은 자유, 추고, 진해, 미인, 술사, 신묘입니다. 구추방해살이 있으면 아름다운 삶을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추방해는 배우자의 덕이 약한 편으로서 어느 쪽이라도 건강을 잃으면 불운이 중첩되기 때문에 건강을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히 서로가 사랑했던 관계로서 일방적으로 상처를 주고 헤어진다면 원한이 생기는 살이기에 헤어짐도 아름다워야 하나 봅니다. 그러나 구추방해가 있는 사람은 종교를 가지면 면할 수도 있습니다. 기묘일주는 다정하고 유순한 형이기 때문에 재주와 수완은 매우 풍부하지만 끝맺음이 잘 되지 않는데 매사에 끈기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노력하면 큰 일도 무사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즉 기묘일주의 사람입니다. 기묘일주에서 식상인 경금과 신금은 묘를 보게 되면은 각각 절지와 태지가 되죠. 그래서 절대자 병궁에 놓여서 타고난 건강 약체로 보여지고 기묘일주는 타고난 건강은 좋지 않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또 곡각살과 함께 하여서 어우러져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또 남자라면은 식상이 장모로서 혼전에 이미 돌아가셨거나 아니면은 먼 곳에 계시거나 또 건강이 매우 나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명이라면은 식상은 자식에 해당하여서 자식을 얻기가 힘들고 절태자 병궁에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자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명으로 유의 자가 명식에 있다면은 묘유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식의 문제로서 더욱 묘유충이 일어나니까 불리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묘유로 이루어진 명조라면은 자식도 힘들겠지만은 배우자의 성향도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묘유로 이루어진 명조라면은 직업적으로는 헤어 사업을 한다면은 크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묘는 지금 머리를 나타내고 머리카락을 나타내고 유는 가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물상적으로 묘유가 직업적으로 만일에 전환이 된다면은 헤어 사업이 적당한 직업이 되겠죠. 또 여자의 자식 역시 지금 헤어 사업을 했을 경우입니다. 여자의 자식 역시 동업을 대로 물려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자식이 다른 것으로서는 발복하기가 어렵습니다. 덧붙여서 묘유의 명제로 이루어진 사람이 천간에서 모친인 병화가 있다면은 병화는 묘목을 보아서 욕지가 되고 또 유금을 보아서 병신 암합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암합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인성과 지금 신금이 지금 암합이 이루어지고 또 사지에 놓이게 되니 암합이 이루어져서 사지에 놓이게 되니 모친의 병약한 사람입니다. 모친은 병약한 사람. 여기에
묘나 유운이 온다면은, 묘나 유운이 오면은 병신 합수의 해두극이 겹쳐져서 인성병화의 불길을 없애려 하니, 인성병화의 불이 꺼지면은 모칠의 안위가 걱정되는 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묘나 유의 운이 오면은. 그리고 또 병화가 일간으로 있거나, 병화가 일간으로 있거나 타간지로 있을 때 해두극은 육친을 위험에 항상 빠뜨립니다. 왜냐하면 병화의 불을 끄기 때문에, 불을 끄면은 안위가 걱정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남녀의 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의 합에서도 해두극은 생성될 수 있습니다. 남녀의 합이라는 거죠. 합에서 해두극은 형성되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기묘일주에서 정제인 임수는, 임수가 묘를 보면은 사중병궁에 놓이게 됩니다. 남자의 명이라면은 재성으로서는 배우자인 처의 몸이 약하고, 또 기본적으로 기토의 곡각살과 또 묘의 현침살이 어우러져서 배우자는 예민한 성격이기도 하지만은 또 불면증도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수화가 기재되어, 수와 하가 잘 어우러져서 기재되어 있는 묘일주의 명조라면은 남녀를 불문하고 건강은 양호할 수 있습니다. 편협되지 않고 골고루 잘 갖춰진 명조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입니다. 기본이겠죠. 수화가 기재되는 것이 명조의 아마 기본인 것 같습니다. 한편 기묘일주가 임수를 보면은 기토탁임 현상으로서 재성에 대한 기대치는 높고 생각만큼 재물을 얻을 수 없어서 급한 마음에 평생에 걸쳐서 많은 직업을 가지고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기토탁임의 명조는 무엇을 하고자 할 때는 지금보다 좀 더 심사숙고해 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전전긍긍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토탁임에 됐을 경우입니다. 그리고 기묘일주가 임수의 대운이 오면은 재성의 운이 되어서, 임수가 재에 해당되니까 재성의 운이 되어서 무엇이든 하고 싶고 또 펼치면은 돈이 들어올 것 같지만은 막상 펼쳐보면 돈이 그렇게 쉽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내가 헛것을 생각하는 결과가 되어서 손해를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손해 본다는 뜻이고, 기묘일주의 임수운은 모든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제대로 판단이 안 되는 것은 기토탁임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시기이기 때문에 임수대운에서는 수성이 좋으며 펼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반드시 기토의 일주가 임수운이 오면은 기토탁임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로이 한다든지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수성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묘일주에서 편재인 개수는 묘를 보게 된다면은 생종병궁에 놓이게 됩니다. 생종병궁은 정신적인 힘으로 돈을 번다는 의미로서 몸이 아닌 머리로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식상이 절퇴지에 놓이고 위의 재성이 생종병궁이면 머리만으로 돈을 벌려고 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투기성과 도박성에 빠지기 쉽습니다. 재성은 또 남녀 공이 부친에 해당합니다. 부친이 생종병궁에 놓여서 역마가 부지런함으로 나타난다면 덕이 크지는 않지만은 그런 대로 돈을 모은 부친이며, 그렇지 않고 바람과 구름과 돈의 조합이 되었다면 그 부친은 기계충으로서 겉만 번지르한 한량의 끼만 보일 수 있습니다.
기묘일주의 정인병화는 묘를 보아서 욕자 병궁에 놓이게 됩니다. 목욕에 놓인 병궁 이영마성은 나를 좀 드러내기 위하여 천리길을 마다 않고 먼 곳이라도 배우려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여러 선생님에게 배우게 됩니다. 인성이 욕자 병궁이면 배우는 것에는 어려움이 따르지만은 병화의 힘이 강해질 때는 강한 향학력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배우는 전공은 기묘일주는 묘유술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묘유술 기묘일주 지지가 묘라는 거죠. 묘유술 중의 하나로서 철새개금의 일주이기 때문에 철새개금에 속하는 분야일 것입니다. 철새개금은 정신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역할을 의미하고, 또 할인업이며, 또 의료나 법무, 상담, 멘토, 교육, 종교 등의 분야를 말합니다. 그리고 기묘는 문곡성으로서 묘는, 기묘의 묘는 붓대이며, 그리고 술은 벼루로서 묘술이 함께하면은 선비나 문장가, 대작가, 대학자가 되어서 이름을 떨칠 수 있습니다. 철새개금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병원을 열거나 동업을 한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철새개금과 유사한 것으로서는 천라지망살이 있습니다. 천라지망살은 진사, 술해로 이루어진 명조를 말하는데, 천라지망살이 있으면 할인업으로 직업을 선택한다면 예지력이나 순발력이 발달하여서 할인업은 하기에 적당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또 역학을 공부하여 실제로 활용하기 위하여서는 철새개금이나 천라지망살이나 아니면 편인, 식상, 편관의 성분이 있으면 역학을 공부하기에 유리한 사람입니다. 기묘일주의 갑을목 관이 묘를 보면은 왕록자 병궁에 놓이게 됩니다. 관이 왕록에 놓이면은 직장에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고위직에 오를 수 있는 직장인의 명입니다. 명주가 병궁에 놓여서 출장 업무가 많거나 병궁이기 때문에, 병궁이기 때문에 출장 업무가 많거나 아예 외근직일 수도 있습니다. 또 남자의 명이라면은 자식이 왕록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일찍부터 제자리를 찾아가는 괜찮은 자식을 둘 수도 있습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직업의 변화와 주거지의 변동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역시 부지런하고 능력 있는 사람과 인연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편관이 혼재하여 있기 때문에 남자의 인연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만혼하는 경우에는, 늦게 결혼하는 경우에는 예외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묘일주의 식상, 경신금이 묘를 본다면은, 앞에서도 잠시 설명하였습니다만은, 묘를 본다면은 절태자 병궁에 놓이게 됩니다. 여명이라면은 자식이 절태지에 놓여서 불리한 입장입니다. 자식에게 병약함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일찍 떨어져 독립하여 살게 되는 명일 수도 있습니다. 또 독립하여 살면 건강할 수 있습니다. 여성으로 식상이 절태지면은 말이 비교적 적고, 또 자식 보기 힘든 경우도 많습니다. 또 식신이 절태가 되면은 생각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게으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무엇을 시도하려고 해도 앞이 막힌 것처럼 여건이 잘 갖추어지지도 않을 수 있는 것이 식상이 절태지에 놓인 사람입니다.
기묘일주의 인성인 정화가 묘를 보면은 병자 병궁에 놓이게 됩니다. 병자 병궁이니까 병이 두 개가 겹쳐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성은 모친에 해당하여 어머니에 해당하여서 병자 병궁이기 때문에 몸이 쇠약하여 타고난 기력이 세진한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또 12신살로서 병은 역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역마로 보았을 때는 역마의 역마이기에 그러니까 역마가 겹쳤다는 거죠. 병병이 겹치듯이 역마의 역마가 겹쳤다는 겁니다. 역마의 역마이기에 잠시도 자리 보존이 되지 않는 사람이며 또 걸음걸이조차도 바쁜 사람이라고 했고 또 동해 번쩍하고 서해 번쩍하는 사람이 엄마라고 했습니다. 모친이라고 했습니다. 또 인성이 공부라면은 공부하기 위하여 일찍부터 역마성이기 때문에 집을 떠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인성이 역마지의 중겹이면은 역마와 역마가 겹치면은 진득하게 한자리에 앉아서 공부가 되질 않아서 학문으로는 사실상 성공하기는 힘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또 기묘일주는 경신금 식상이 절퇴지에 놓이고 또 신유가 공망이 겹치고 또 재성이 생사에 놓인 사람으로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몸을 쓰는 것보다는 머리를 쓰는 중개업이나 알선업 등 인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기묘일주는 관성이 노강에 있고 인성은 장생으로서 배움의 길은 열려 있고 또 괜찮은 스승이나 후원자를 만날 수 있기에 관인을 쓰는 직장 생활이 격에 맞는 사람입니다. 인성을 써서 사업은 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여러 조건이 훨씬 낫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격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묘일주는 정평관이 혼재하고 있고 병지 역마에 놓여서 언제나 좀 더 나은 직장을 찾지만은 한 곳에 자리한다면은 성공할 수 있는 명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48강 육식갑자의 16번째인 기묘일주의 여러가지 성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제49강은 경진일주입니다. 계속적인 구독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